대부분 딱 보면 자백배제 법칙이나 위수중은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백배제 법칙이나 위수중이 헌법에 규정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그냥 느낌이 위수중 많이 들어서 그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첫날부터 배웠잖아요. 근데 위수중은 어디에만 규정되어 있냐면 자백배제 법칙에는 헌법 규정이 있어요. 근데 위수중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수중이 규정된 역사도요. 우리 생각할 때 옛날에 들어왔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 조문도 308조가 아니고 가지번호잖아요. 308조 2 최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위수중의 역사는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들어오고 그 후에 이제 형사소송법에 입법화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뭐 취지는 뭐 그런 거예요. 경찰관이 뭐 제대로 수사하겠어?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 힘든 지금이나 이제 과학 수사가 많이 가능하던 시절이고 옛날에는 조금 뭐 알아서 좀 고문 좀 뭐 이런 거 뭐 이런 역사들이 오다가 이제는 점점 세상이 변해오면서 그런 수사하지 마라라고 변해왔고 과학 수사가 많이 발전해가면서 바뀐 게 이거예요. 그래서 위수중이 들어온 역사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거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라고 해서 꽤 시험에서 잘 나온 쟁점입니다. 그럼 이거 찾아야 돼요. 이것도 학생들 이래요. 다음 중 헌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것은 1번 자백배제 법칙, 2번 자백보상 법칙, 3번 뭐 나오고 4번 위수중. 그럼 위수중은 잘 찾아요. 없는지는 알아요. 근데 조문이 나왔어 한 번은.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 다음 중 헌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위수중이라는 얘기 빼고 이렇게 나왔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또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위수중이 없어졌어요. 이거 아니? 이게 위수중입니까? 자기는 위법 수집증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이거. 나 그거 안 썼는데 막 난리 났습니다 학생들. 알겠지? 이게 위수중 조문이야. 위수중 조문. 위수중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잘 나와. 체크 잘해둬야 돼. 자 맞잖아. 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적법하지 않다는 얘기가 뭐야? 위법이잖아. 그럼 그 나오지. 위법 수집한 증거. 위수중 맞잖아. 아니야? 맞지? 알겠지? 위수중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해야 돼. 나중에 배웠네 안 배웠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 나오는 쟁점. 자 이제 위수중에 대해서 자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혹시 오늘은 나무가 잘 그려질까 잘 모르겠는데 거지 같다 오늘도. 자 오늘도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있다고 칩시다. 자,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라고는 저희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고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곳곳에 열려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곳곳에 열려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무가 독나무예요. 독나무. 나무가 독이 있으면 여기서 독을 타고 올라간 줄기를 타고 올라간 과일도 독과일이라는 거예요. 독과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 독수독과이론 이렇게도 부르고 한자예요. 독나무 나무 숫자 독과일이 열린다. 독수독과이론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른 말로 같은 말로는 독수화실이론 이렇게 불러요. 독나무의 과일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1차 증거가 위수중이면 모두 위수중이다. 2차 증거도 위수중이다 라는 거야. 독나무에서 파생된 증거도 위수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무도 증거로 쓸 수 없고 뭐도 쓸 수 없다. 과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독수독과이론, 독수과실이론이라고 부르는데 과연 우리나라 판례가 이것을 받아줬느냐가 쟁점이에요. 뭔지 알겠지 지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살인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의심이 돼요. 남편이 와이프의 생활 반응은 하나도 없어요.
와이프의 생활 반응은 하나도 없고 남편이 의심스러워요. 전날 뭐 조사했더니 뭐 부부싸움이 잦고 평상시에 때 뭐 시체도 발견되지 않고 뭐 피 묻은 혈은 아무것도 없는데 와이프가 삑 사라져요. 남편은 이제 뭐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막 이러고 있죠. 그럼 네티즌 댓글들이 나오겠죠.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남편 새끼를 조지면 나올 것이다. 뭐 댓글에 예상이 되지. 딱 보면 모르냐. 이게 나오지. 진술 거부한 새끼가 범인이다. 뭐 나오잖아 댓글들. 경찰관이 좀 더 쪼으면 결과를 알 수 있을 듯. 이런 거지, 그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고 있다 며칠 지나면 이제 또 경찰관이 또 예를 들어서 경찰이 고문을 했다고 칩시다. 경찰이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았다라고 칩시다. 빠빠빠빠 나오죠. 그래서 어디에 뭐 칼 같은 거 숨기고 뭐 이런 거 숨겼다는 증거, 산속에 숨겼다는 증거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문 기사에 딱 뭐는 생략이 되냐면 경찰이 때렸다는 얘기는 다 생략이 돼요. 경찰관이 오랜 동안 설득을 통해서 뭐를 얻어냈다? 자백을 얻어냈다. 그러면 댓글은 뻔하죠.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가 범인. 그래 이 새끼야. 나는 딱 알아. 딱 보면 안다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찰은 또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마네킹 하나 갖고 와야지. 마네킹 갖고 와야잖아. 마네킹 갖고 이제 또 이제 현장 검증한다고 가잖아. 그러면 또 기자도 몇 명 부르잖아, 우리. 혼자면 심심하잖아. 혼자 마네킹 이게 뭔 재밌어 이거. 이제 마네킹 놓고 기자 몇 명 부릅니다. 그럼 기자 그러면 이제 사진 빵빵빵빵빵 찍고 사진 찍고 막 하고 이제 또 이제 마네킹 들어가기 전에 저거 하구나. 저거 더 극적 장면을 위해서 이제 방송국도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그 경찰관 또 삽 푸는 장면, 또 머리도 이쁘게 푸세요. 또 카메라 막 찍고 동상 찍으니까 삽으로 멋있게 삽질도 잘해야 됩니다. 이거 경찰관 하시려면 삽질하는데 삽질 이상하게 하면 이상하게 찍힐 거 아니야. 기자들 다 모아놨는데. 근데 자 사진 여기. 우와 씨 봤더니 칼 나오고 뭐 노끈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 피 묻은 거 잔뜩 나오는 거 지금. 시체 방향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사는 이제 딱 그죠. 드디어 자백을 통해서 얻었다. 뭐 증거 빵빵빵빵빵빵 나오죠. 지금 현재 다 나오죠. 그러면 온 국민들은 이 새끼가 와이프를 살해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아직 시체 위치는 안 밝히고 뭐 이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유죄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 이 1차 증거를 고문에 의해서 얻은 자백이에요. 그죠? 고문에 의해서 얻은 자백이면 증거로 못 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파생되는 2차 증거도 증거로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죠? 만약에 독수독과 원칙을 받아주면 그러면 판사는 뭐를 선고해야 돼요? 증거가 없으니까 뭐를 선고해요? 무죄를 선고하죠. 지금 뭔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이것을 설득을 해봐요. 자, 국민 여러분, 내가 이제 대법원 판사인데 무죄를 선고했다고 칩시다. 국민 여러분, 자, 한번 들어봅시다. 국민들은 이 미친 새끼야, 나와, 이게 말이 되느냐, 막 난리 날 거 아니야. 자, 국민 여러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위수중. 그러면 국민들이 뭐 이 새끼 해봐. 1차 증거는 위수중. 그러면 국민들이 뭐 이 새끼야 피가 나왔잖아. 이 새끼야 노끈이 나왔잖아. 이 새끼야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거 보면 몰라 이 비응신 새끼야 뭐 이럴 거 아니야. 밑에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또 뭐라고 했어? 자 나무를 보십시오. 국민 여러분 독수 동나무 독과 경찰관에게 나무가 동나무면 파생되는 과일도 독과일입니다. 1차 증거 위수중 2차 증거 위수중 경찰의 수사에 위법 수사를 자제하기 위해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독수독과 원칙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럼 뭐라고 써? 이 병신 새끼야 사과로 쳐맞고 싶냐 그러겠지. 국민들이 뭐라 하겠냐. 사과 던져버리겠지. 이 새끼 하면서 말 같은 소리 하냐고. 자, 내가 만약에 대법관인데 이렇게 설득했다고 치자. 니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나라 국민의 몇 %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냐? 그래, 독수독과 원칙. 1차 증거 위수중, 2차 증거 위수중. 그래, 무죄. 국민이 이것의 몇 %, 무죄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 중 몇 % 될까요? 한 50%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에. 국민의 50%는 그래 그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위법 수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1차 증거 위수중, 2차 증거 위수중이다. 국민의 50%. 50% 선생님 많습니다. 한 40%의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것 같습니다.
30%. 선생님 너무 높게 잡는 거 아닙니까? 5%. 대한민국 10만 명. 없어요. 10만 명 안 돼요? 10,000명. 너 하나. 국민이 이해를 못해요. 이거를 감당이 돼요. 어때요? 지금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말이 안 되죠, 지금. 근데 법을 배우니까 머리가 지금 아프게 생겼죠. 머리가 지금 독수독과 원칙 1차 증거 위수증이면 2차 증거 위수증을 이제 이해가 되는데 경찰의 위법 수사를 억제하는 건 타당하는데 이거를 무죄를 선고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과거 판례. 자, 이게 제가 형소법에서 10개 안으로 들어간 5개 안으로 들어가는 정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아까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굉장히 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위수중의 적용 범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진술 증거하고 비진술 증거를 나눠가지고 자, 과거 판례인데 진술 증거는 적용을 하되 비진술 증거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법하게 수사해도 뭐 압수물의 형상이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 증거는 똑같잖아. 유죄 증거 맞잖아. 이런 취지야. 그래서 과거 판례는 이렇게 했어요. 진술 증거는 위수증을 적용하고 비진술 증거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요거는 고문한 진술 자백이죠. 진술 증거니까 위수증. 그래서 증거로 못 쓰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비진술이잖아. 카라고 듣고 이건 비진술이니까 이거는 위수증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증거로 쏘겠다. 그래서 유죄. 이렇게 판결했던 게 과거 종래 판결의 태도예요. 판례의 태도예요. 이해되죠? 그래도 딱 좋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학자들이 계속 씹어요. 저 배울 때까지 이렇게 배웠어요. 저 공부할 때까지. 맨날 학자들이 씹는 게, 야, 위수증을 왜 진술증거에만 적용해? 야, 그럼 경찰이 영장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가서 압수수색 하지 뭐. 압수수색 해놓고 나서 나중에 유죄 증거 쓰지. 뭘 경찰 판사한테 영장을 뭘 받아 귀찮겠지. 검사한테 무슨 영장 신청 뭘 넣고 가서 이 개새끼야 내 나이 새끼야 따고 들어가면 되지. 문 따고 들어가면 되지. 증거다. 증거 1인자. 나는 아주 증거를 잘 찾았어. 이래서 유죄 받으면 되지 뭐. 적법 절차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진술만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 증거만 따오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이걸 어떻게 했게? 말이 되냐고 이게. 두 개를 달리 볼 이유가 있냐? 두 개 다르냐? 아니잖아. 경찰이 위법 수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 똑같은 법리 아니야.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말을 못해요. 판사들이 뭐라고 변명한 줄 알아? 뒤에서? 야, 그건 나도 알아, 이 새끼야. 근데 있잖아. 우리나라 현실을 니들은 모르는데, 학자들은. 만약에 이거를 무죄를 선고하면 대한민국 국민 난리 나는데 니들은 대학교 교수나 하고 있고 판결을 안 하니까 니네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의 고통스러운 마음은 니네는 1도 몰라, 이 새끼야. 뭐 이래. 그래서 이거를 판례 변경 안 해줬었어요. 그랬다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례를 변경하죠. 그래서 시험 맨날 나오는 거야. 뭐 하겠다? 비진술 증거도 뭐 하겠다? 이제는 위수증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모두 받아주겠다. 독수과실 이론도 채택을 합니다. 1차 증거 위수증이면 2차 증거도 위수증이다. 이게 받아줬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했어요. 근데도 그렇다고 무죄를 선고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럼 어떤 식의 방법을 썼냐면, 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1차 증거 위수증, 2차 증거 위수증 받아줬어요. 이것도 적용하겠대, 위수증. 다만 요 두 개가 인과관계 단절 또는 희석. 우리 보면 어릴 적에 뭐 떨어뜨리잖아요. 더럽잖아요. 그럼 3초 안에 주스면 된다며. 불면 된다며. 그러면 들어온 게 희석이 된 거예요. 3초를 알죠? 이거 국룰이죠? 이거 3초를. 이거 3초까지는 괜찮다는. 그쵸? 이거 먹으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단절되고 희석되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 단절되고 희석됐다는 것을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 검사가 거증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 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판례에서 이렇게 줬냐면 강도를 잡았는데 강도 현 멤버에게 진술거부권을 미고지했어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어요. 우리 피신조서 진술거부권 미고지하면 판례 태도는 위수중으로 보죠.
그죠? 뭐 학자들은 임의성이 없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보는 다수설인데 판례는 위수중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수중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판 절차가 열리고 공개재판이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고 다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똑같은 자백을 했다면 판례는 이 공판 절차,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이런 걸 통해서 인과관계 뭐했다? 단절됐다. 따라서 여기서 한 자백은, 공판장에서 한 자백은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로 전원합의체 판례로 판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398쪽의 개념 설명했고요. 이론적 근거. 자, 적법 절차 보장하고 위법 수사를 억제하는 측면에서 한다. 오른쪽 공익원의 위수중의 효과는 똑같아요. 자백회제 법칙하고 똑같아요. 쓰레기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증거동의도 증거로 못 씁니다. 탄핵 증거로도 못 씁니다. 공판 절차뿐만 아니라 약식 절차 직결 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번에 1번 지문 별표 치시고요. 2개 치세요. 요 얘기예요.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예요. 자, 따라서부터 보세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 자, 독수독과 원칙을 받아줬죠. 독수과실 이론을 받아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쭉 양가로 위반에 두꺼운 글씨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예외적으로 그 증거를 2차 증거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밑에 이 판례에 의하면 이게 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과거 판례입니다. 자, 비진술 증거는 인 압수물은 압수 절차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이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요 지문 맞는 지문 틀린 지문 이제 틀린 지문. 왜? 압수물인 비진술 증거에도 뭐를 적용하겠다? 위수증을 적용하겠다. 그 지문이 나오면 틀린 거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그냥 보면 당황하니까 미리 한번 공부할 때 미리 기억을 해두세요.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야. 그 지문의 얘기는 비진술 증거에도 위수증이 적용된다는 지문이니까 그거 맞는 지문 아니야. 거기 판례에 있다고 해서 맞는 지문 아니야. 그 지문이 나오면 틀린 지문 딱 찾아야 돼. 이거는 과거 판례야. 비진술 증거에는 위수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과거 판례니까 딱 그 지문 그대로 나와요. 다음 중 틀린 지문은 그러면 판례 문구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딱 찾아야 됩니다. 그 새끼가 틀린 거야 그거. 변경된 거니까. 자, 2번 위수증에 대해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이 유무,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빨간색 있죠.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3번 거증 책임을 누가 집니까? 거증 책임은 세 번째 줄 누가 입증해야 된다? 검사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어떤 거였냐면요. 어디 가느냐 2차 증거 능력 인정한 판례. 404쪽에 4번 판례예요.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지금 404쪽에 위에 4번 판례 강도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하고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임의로 자백을 받고 피해 사실인의 진술을 수집했다. 1심 법정에서 피고인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으로 40일이 지났고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 근데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졌다 할 때도 인과관계 단절을 인정한 판례가 하나 있는데 나중에 문제 보시면 2016년도 법원지인가 연락 빡친 거 하나 있어요. 나중에 또 풀어보세요. 공개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진술은 적법한 소환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출석했다면 이것은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자, 5번 판례 한번 보실래요? 수사기관의 연행이 위법한 체포예요. 그에 따라서 체뇨, 소변을 빼는 거죠. 그럼 1차 체뇨는 위법한 체포니까 위수중입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줄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 영장도 발부하고 적법하게 구금하고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2차 체뇨했어요. 소변을 받았어요. 1차 체뇨는 위수중이지만 2차 체뇨는 인과관계 단절됐죠. 단절되고 희석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줄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얘기고. 이 판례, 판례가 참 애매하다. 배고프죠? 아닌가요? 밥 먹으러 가지 않을까요? 자, 농담입니다. 자, 시간이 딱 애매해서 조금만 판례 그럼 봅시다.
4번 판례 400쪽에 4번 판례. 자, 위수중 위법하게 수집된 진술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경우. 자, 여긴 다 수사 파트에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나온 것 같은데 통역인에게 제척 사유가 있으면 그 증인 신문 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은 뭐 수도 없이 나온 거죠. 아까 설명했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자, 학자들은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못 쓴다라고 하는데 자백배제 법칙으로 검토하는데 판례는 자백배제 법칙이 아니고 뭐로 검토하고 있다? 위수증으로 검토하고 있다. 자, 3번 넘어가시고 4번. 필요적 변호사 건에서 변호인이 없습니다. 그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5번. 공판조사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이 침해당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또 20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죠. 공판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6번은 두 번째 줄 끝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체뇨가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한 체뇨도 마찬가지로 위수중이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7번 별표 치시고요. 20년도 경찰 1차 채용 기출입니다. 자, 경찰이 피고인 아닌 제3자들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영장 없이. 그럼 잘못했죠. 자, 이들이 성매매 행위나 유흥업소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진술서를 받고 진술조서를 받았다. 위수중이죠. 자, 이거는 각 진술서나 진술조서는 위법수사로 얻은 거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자, 이거는 이 제3자들에 대해서도 증거로 못 쓰지만 더 나아가서 누구에 대해서도 못 쓰냐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증거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성매매한 제3자잖아. 얘들에 대한 증거, 얘도 성매매법으로 처벌할 거 아니야. 걔들에 대해서도 못 쓰고 누구에 대해서도 못 쓴다. 위수중, 한 번 위수중은 영원한 위수중이니까 마찬가지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도 못 씁니다. 그래서 20년도 1차에는 뭐라고 했냐면 요 강제 연행된 사람들한테는 위수중이니까 증거로 못 쓰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20년도 1차의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 위수중은 영원한 위수중입니다. 누구한테도 다 못 쓰는 완전 쓰레기 증거입니다. 증거동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9번 질문은 8번 9번은 우리 많이 했죠. 우리 앞에서 진술서에서 그 수사기관이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적법성이 부정되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피신조서의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에 대해서 자필 기재도 되어 있지 않고 기명날인 서명이 빠져 있다면 적법성이 부정되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0번. 피의자의 변호인이 참여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했는데 변호인 참여권을 배제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1번도 별표 치시고 다 배운 거죠. 선관위 위원 직원의 진술녹음 미고지. 진술거부권 미고지하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진술녹음 미고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니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2번은 아까 배웠죠. 위법한 긴급체포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는 위수중이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13번.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당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14번도 마찬가지고 15번도 우리 경찰 채용에 나왔죠. 이메일 압수수색을 집행할 당시 팩스를 원본을 보낸 것이 아니고 자, 사본을 송신한 것에 불과하다. 사본 제시에 불과하고 압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이번에 법학특채, 경찰관 법학특채 나왔는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행한 검증이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영장 없이 시행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영장 없이도 급하면 할 수 있는데 뭘 받아야 되냐면 검증영장, 사후에 검증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17번 증거보존 절차에서 이것도 배웠죠.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동의는 가능해요. 이거 성립의 진정 인정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증거동의는 가능합니다. 17번, 18번 별표 치시고 17번도 증거동의 되고요. 18번도 증거동의 되는 판례구나. 자, 18번 공판준비에서 번복조서죠. 번복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뭐는 가능하냐? 증거동의는 가능하다. 자, 원래 위수증은 증거동의 안 되는데 요 17번, 18번은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생깁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19번 공개재판 받지 않았다. 공개금지 결정을 선고하지 않았는데 비공개로 재판을 했다면 이건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0번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줄. 공개금지 사유도 없는데도 비공개했어요. 미친놈이죠. 그죠?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20번하고 21번은 우리 맨날 배우는 거죠. 우리
별개의 범죄 사실,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선서만 시키면 되는데 두 번째 줄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2번도 마찬가지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번의 1번 지문 두 번째 줄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조사 이것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자 2번 별표 치시고 또라이 2명 나오는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공소 제기 후는 수소 법원이 해야 되는데 검사가 수임 판사 찾아가서 영장을 발부받죠. 검사도 또라이고 누구도 또라이입니까? 수임 판사도 또라이죠. 또라이 2명 나오는 거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여기까지 봅시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자, 조금 천천히 설명을 이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뒤에까지 한 번 더 제가 복습해 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자, 시험은 위수중까지 할 거고요. 위수중에서 나머지 안 하는 것들 있지만 여러분은 기출 천재로 가셔서 어디 파트 풀어보시냐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푸는 시간을 많이 보장할 수는 없어요. 많이 보장할 수는 없고 시험 문제는 위수중까지 볼 거니까요. 어디까지 푸셔야 되냐면 여러분은 우와씨 더럽게 많다. 224번까지 다 앞에 수사 복습하는 거예요. 224번까지 하고 금요일날 수업도 하고 금요일날 형법 수업하고 나서 요 뒤에 부분 10문제 형사법 10문제 형법 10문제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로 해가지고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문제 여러분 시간 줘서 제가 시간 줘서 푸는 시간 주고 그 다음에 답지 주고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오늘 첫 주 진행했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피드백을 주세요. 우리 인강생들도 피드백을 주면 제가 여러 가지 참고해서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요.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